네, 날씨로 알아보는 오전장 증시현황입니다. 태풍이 지나간 하늘은 정말 맑고 쾌청합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보름달도 환하게 떠 있었는데요. 다들 많이 지치고 힘드시다는 걸 알지만 하늘 한 번쯤은 올려다 보시면서 쉬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9월 4일 증시 기상도 시작할게요. 먼저 맑은 날씨를 보여주고 있는 지역에는 신테카 바이오와 서울제약 위치해 있고요. 봉합권에는 다날, 흐린 지역에는 한국전력과 아시아나항공 위치해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종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먼저 신테카 바이오입니다. 신테카 바이오는 어제도 상한가에 도달한 종목인데요. AI를 통해 탐색한 코로나19 치료제 후보 물질 중 2가지 약물로 동물 실험을 했는데 그 결과 렘데시비르보다 높은 치료 효과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신테카 바이오에 따르면 2가지 약물을 코로나19 감염 동물에 투여한 결과 폐병변 치료율이 94.3%를 기록했는데요. 이미 코로나19 치료제로 허가받은 렘데시비르의 동물 실험 폐병변 치료율이 44.3%인 것을 감안하면 약 2배 이상 효과가 높습니다. 신테카 바이오에서 AI를 이용해서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의약품은 3,000개 정도인데요. 그중 코로나19 치료제 재창출 후보 약물 30종을 발굴한 바 있습니다. 이 중 3가지 물질이 세포 실험에서 효과를 보였는데요. 이 후보 물질들은 의료 현장에서 20년 넘게 사용이 되던 약물이로서 이미 안전성이 확인된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번 후보 물질 발굴을 계기로 앞으로 백신의 판도는 또 어떻게 바뀌게 될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서울제약입니다. 서울제약에 2가지 호재가 있는데요. 먼저 덱사메타손과 같은 스테로이드인 히드로코르티손이 코로나19 중증 환자의 사망률을 크게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하면서 WHO에서는 최근 스테로이드 치료를 권고하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서울제약은 히드로코르티손을 주성분으로 하는 서울 히드로코르티손 크림을 수출용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영국의 한 연구팀은 히드로코르티손을 이용해서 전 세계 코로나19 환자 403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 중증 환자의 사망률을 낮춰주는 결과를 얻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히드로코르티손을 코로나19 중증 환자 치료에 활용하기 위한 신속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2번째 호재는요. 서울제약의 골다공증 치료제인 랄록시펜이 코로나19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활성 규명을 위한 공동 연구를 통해 랄록시펜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활성에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서울제약은 지난해 식약처로부터 서울 랄록시펜 염산 염정 제조 허가를 획득한 바 있어서 이렇게 2가지 호재가 맞물리면서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봉합권에 위치한 다날입니다. 휴대폰 결제업체 다날이 집콕 결제와 카카오게임즈 수혜로 2년 반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다날이 카카오게임즈의 관련주라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다날은 2015년부터 카카오게임즈의 휴대폰 결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가 상장한 이후 이용객이 늘어나면 고스란히 다날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데요. 상장 이후 카카오게임즈의 성장에 따른 게임 내 결제액이 증가하면 앞으로 다날의 실적 상승에도 커다란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코로나19 사태로 집콕 쪽이 늘어나면서 휴대폰 결제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다날에게는 호재인데요. 코로나19 사태가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친 지난 2분기 다날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571억 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흐린 지역 또다시 아시아나항공입니다. 아시아나항공 매각 작업이 사실상 무산이 되면서 결국 채권단 주도의 경영관리 체제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금융권과 채권단 등에 따르면 HDC 현사는 전날 사는에 이메일을 보내서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가치에 변경이 생긴 만큼 12주간의 재실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권단 측에서는 HDC 현산이 보낸 이메일이 사실상 인수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금호산업과 협의해서 이르면 이번 주 말에 HDC 현산의 계약 해제를 통보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HDC 현산 측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이미 지급했던 계약금 2,500억 원을 둘러싼 소송전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이 4년 뒤인 2024년 2조 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할 것이라는 자체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부채 비율은 올해만 해도 117.2%인데요. 2024년에는 153.9%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전의 2020년에서 2024년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 따르면 올해 한전 당기순이익은 8,998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유가가 급락한 영향인데 유가 급락으로 인한 흑자는 2022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유가가 오르게 되면 당기순 손실의 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정부의 탈원전과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도 한전의 재무 상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를 비롯해서 세계 각국은 이제 신재생에너지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과연 한전에서는 어떤 돌파구를 찾게 될까요? 네, 지금까지 증시기상도 김천이었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